첫 번째 주제 그겁니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네. 오늘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적법한가? 적법하다면 과연 적절한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한덕수 총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그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긴 하지만 총리 신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덕수 총리라 하겠습니다. 권한 대행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4월 8일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임명한 건 아니고 누구를 지명했냐면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님을 새로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헌법재판관 중 검찰 측 인선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신 것 같고, 함상훈 부장님은 이제 30년간 이제 법관을 지내신 엘리트 경력 법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명을 두고 논란이 좀 됐는데 먼저 적법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지금 고리죠.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고리된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제 그 권한을 대행하고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가 이걸 대행하는데, 그럼 대행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관할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선출하니까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행한다는 건데,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한번 볼까요? 권한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교수님들마다 설이 나뉘시는데,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현상유지설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상유지설이라 그래가지고 현상을 유지하는 권한밖에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현상유지를 넘어서서 다른 인사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이제 헌법에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권한 행사라는 것도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적절하게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적법하기만 하면 어떤 행위를 해도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죠. 특히 정치인 그리고 고위 공무원일수록 이런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뭐 자신의 특정 권한 행사로 인해서 적게는 나라 행정부터 크게는 나라 기초까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과연 적절하냐 한번 보면, 권한 행사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행사합니다. 그럼 적절하게 행사하냐 한번 볼까요? 권한 행사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적이 정당한가, 그리고 사안이 이 권한을 행사하기에 적절한가, 그리고 방법이 적절한가, 그리고 이 권한을 행사할 시기적, 장소적 정합성이 있는가, 그리고 기타 모든 사정, 이렇게 숙고한 이후에야 정당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판단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람을 뭐 우리의 정치인 그리고 고위 공무원으로 우리가 뽑고 우리가 가진 주권 위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한 행위를 비판했고, 우리가 또 왜 민주당이 30번의 탄핵을 남발한 행위를 비판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해도 적절한 사안에서 적절한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뭐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목적을 한번 보면, 헌법재판소 구성의 완전성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차기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뭐 내가 임명해놓고 나가겠다, 뭐 언론에서 알박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의 머리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우리 4월 18일에 퇴임하시는 두 분의 헌법재판관님이 퇴임하시니까 그 두 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지명을 한 건지, 아니면 6월 3일 대선으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알박기인지, 요거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대선 뒤쪽으로 많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시기는 또 묘하죠. 그죠? 차기 대통령이 6월 4일 날 임기를 시작합니다. 뭐 인수위원회 이런 게 없고 6월 3일 날 우리가 투표하고 그다음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에 바로 6월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 반, 두 달 정도 공석으로 있어야 돼서 7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하게 되겠죠. 헌법재판소는. 그런데 꼭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사안이 적절한 권한 행사하기 사안인가? 일상적인 권한의 대행이 아닌 임명 권한입니다, 사실. 사실 이제 사안에 이르게 되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이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임명에 대한 권한이라서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그 임명한 헌법기관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로지 대통령이 임명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뿐인데, 그런 대통령은 또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임명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려는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 대통령의 문제는 지금 헌재에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행하려는 권한의 근원이 현재에 의해서 부정당한 상태라서 그 사안상 헌재에 의해서 파면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번 임명 권한 행사의 목적성, 요거는 목적은 추단에 불과하지만 시기가 조금 부적절하고 그리고 사안이 그 권한을 행사할 사안인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돼서 권한 행사는 적법했으나 적절하지는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교수님들마다 사안이 나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적법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임명하고 나가야 될 뭐 시기적인 그리고 사안상 정당성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지는 않았다.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네.